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클렌징 제품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탈락,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분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안제가 좋다,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올바른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클렌징 제품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클렌징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미리 알려드렸던 올바른 세안 방법으로 세안을 했었을 때 우리가 세안 이후에 너무 땡긴다거나 반대로 너무 덜 닦인 느낌이 들지 않았을 때 제품이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안제에 따라서 세안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안 방법을 딱 알아두고 그 방법대로 했었을 때 너무 당긴다거나 너무 잔여감이 들지 않는 그러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피부는 약산성이라는 것입니다. pH라는 것이 1부터 14까지, 즉 산성에서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몸은 중성을 띠지만 피부의 바깥 측면의 경우에는 pH가 5.5에서 한 6.5 정도까지, 즉 약산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 몸의 바깥층이 pH가 5.5 정도로 약산성이 이루어졌을 때 피부 바깥층에 있는 효소가 활성화도 되고 피부의 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이런 식으로 pH가 5.5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이러한 pH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러한 효소의 기능이나 아니면 피부 장벽의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 바깥층에 약산성을 띠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 비누 같은 것으로 세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도브는 중성입니다, 이런 광고로 리트머스 종이를 대서 중성이 띠는 것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성 비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쓰는 대부분 리퀴드 제제의 세안제는 대부분 약산성을 띈다고 아시면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딱딱한 비누, 즉 바 타입의 비누 타입인 경우에는 우리가 염기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세안할 때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결론은 얼굴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할 것. 자,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장품은 물과 기름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냥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형태를 띠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잘 뭉쳐진 화장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계면활성제 때문인데요.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물을 끌어당기는 친수기와 기름을 끌어당기는 친유기,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을 서로 합쳐질 수 있게 하는데 거의 모든 클렌징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피지와 같은 기름들을 흡착을 해서 우리의 물에 의해서 닦여져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계면활성제이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이것은 클렌징 능력도 뛰어나고 거품도 잘 나게 하고 가격도 저렴하긴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이러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를 마치 대역죄인처럼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피지분비가 많은 타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정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성분이 있다라고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아니면 피지분비량이 많은지 적은지, 화장품 뒤에 전성분표에서 앞쪽에 있는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지, 즉 함유량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성이고 민감한 타입의 경우에는 이런 강한 계면활성제보다는 비교적 약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은 계면활성제는 세안제에 없을 수가 없으며
건성이냐 지성이냐 아니면 민감성 여부에 따라서 선호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 타입에 따라 세안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세안제는 좋습니다, 어떤 세안제는 나쁩니다 라고 미리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인 피부의 경우에는 거품을 좀 잘 나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로 우리가 피지를 잘 닦여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성인 피부의 경우에는 너무 거품이 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 후에 너무 뽀득거리거나 땡기는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가 지성인지 아니면 건성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안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이나 선크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세안, 즉 저녁 세안의 경우에는 손을 일단 세안 전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첫 번째 1차 세안의 경우에는 1분 정도로 해서 닦아주는데 물론 화장의 짙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1분 정도로 세안하는 것을 강조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마찰을 오랫동안 주게 되면은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들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석구석 문지르듯이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집중력 있게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세안의 경우에는 건성의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아니면 클렌징 크림들이 더 선호되기는 하고 지성의 경우에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가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세안인데 우리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1분 정도로 구석구석 세안을 해줬을 때 건성이든 지성이든 너무 땡기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건성의 경우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표적품이 많이 나지는 않는 제품들이 더 선호될 수는 있고 지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지 제거를 위해서 거품도 나고 세정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지성, 절대적인 건성인 분들보다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복합성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므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세안을 했었을 때 땡기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세안제를 선택해 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세안의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우리가 자기 전에 로션이나 크림 타입을 바르고 거기에 수면 시간 7에서 8시간 동안 각종 피지와 땀도 뒤섞이게 되고 또 뭐 베개나 이불 같은 데서의 먼지도 뒤섞이게 되면서 각종 노폐물들이 피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세안보다는 가볍게 1분 이내로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부지형이라는 말이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용을 들어보니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얼굴이 너무 땡기는데 뭐 트러블이 올라요. 원장님 저 얼굴이 너무 건조한데 개기름이 자꾸 껴요. 원장님 저 너무 건조한데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는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니 내가 수부지형, 즉 수분 부족형 지성이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했었을 때 수분 부족형이라는 것은 결국 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분 부족형 지성은 건성지성이라는 말인데 건성지성이 같은 한 피부에서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의학적인 표현을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마른 땅, 즉 건조한 땅에 기름샘들이 많이 박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땅이 너무 말라있는 편이어서 안쪽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게 위쪽에다 모래 싹 덮어줬는데 이러한 기름샘들도 같이 막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기름샘들이 막혀 트러블이 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수부지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백그라운드가 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산성 세안제 그리고 강한 계면활성제가 빠져있는 제품으로 1분 정도로 너무 자극 주지 않되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고 세안 후에 너무 땡기지 않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결국 피지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은 2차 세안 시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고 또 아침 세안 시에도 그 피지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클렌징 제품을 선택할 때 알아야 될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두
두 번째, 건성인지 지성인지 수부지형인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사용 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1분 정도로 집중력 있게 세안을 했었을 때 세안 후 땡기는 증상이 심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번째, 이중 세안을 할 때도 1차 세안과 2차 세안을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되 수부지형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피지 발달 부위를 좀 더 신경 써서 세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스의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